어, 실제로 시험을 보면, 기억날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우리 기출문제 학교 타학교 미용국고 봤었잖아. 거기에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서 고난도가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나머지 정리 아니면 2차 함수, 2차 방정식 쪽이 더 많이 나와요. 복소수 쪽도 나올 수 있지만 거기서 막 문제 막 만들어내야 되는 게 더 많고 보통 이쪽이 많이 나와요. 지금 오늘 배우는 여기, 다음 시간까지 하는 여기, 그 내용까지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의 유형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뭐냐 보자.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어요. 이거 뭐야? 일단 꼭지점이 나와 있으면 일단 되게 땡큐한 문제예요. 어떻게? 꼭점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로 만들 수 있잖아. y는 a 어떻게 돼?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림상으로 보면 이 점 자체가 마이 콤마 마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뭐라 해서 두 점 PQ가 만난대요. 이 PQ가 만나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은 한 가지는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 좀 봅시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볼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하나의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봤었을 때 또 상상하지 마 빨리 상상하지 마 10번 보면서 웃을 일이 뭐가 있어 상상하지 마는 0이라고 봤을 때 얘가 0이 되는 x값이 누구하고 누구란 얘기야? 알파와 베타 두 가지란 얘기인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걸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얘를 전개해요. ax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구근이 알파 베타면 근과계수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4. 두 번째, 알파와 베타의 곱이 a분의 4a 마이너스 1. 거기에 요 거리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베타에서 알파 뭐하면? 빼면 얼마다?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괜찮아? 그럼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문자가 알파, 베타, A 세 개고요. 식도 세 개예요. 그럼 연립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무조건 되겠죠. 무조건 되겠죠. 근데 연립을 해도 좋고 아니면 합, 차, 곱이 있으니까 무슨 변형? 무슨 변형?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겠죠. 이거를 제곱한 거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면 얘가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쉽다. 이거 두 개 더해버리면 2베타는 0이니까 베타는 0이라고 바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괜찮아? 두 번째 아까 예언이 되겠던 거. 두 번째는 어떻게 볼 수 있어? 이 관계를 어떻게 보자? 얘를 뭘로 보자? 그렇지. 얘 교점 간의 거리가 4란 얘기는 얘를 뭐해? 여기 알파에서 이 거리 4만큼을 더한 게 베타라고 아예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두 근이 문자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냥. 이해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근과 계승과 다시 바로 이용하면 또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또 하나 여기서는 안 되겠다. 다른 문제 있다. 나오면 또 해줄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면은 알파 베타랑 A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괜찮아? 베타 나오고 알파 나온다고요? 베타 알파 알면 A값 구할 수 있겠죠. 끝. 쉽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다음 60번, 600번, 아니 590번. 자, 이거 별표. 이거 오늘 이거 유사문항 똑같은 거 출제했어요. 유사문항 똑같이 출제했어요. 오케이. 자, 이것도 저는 이제 방정식 할 때 앞에 어느 단어에서 한번 하긴 했는데 이게 잘 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먼저 확인할게요. 좀 작아 보이는데 보이나? 너무 작게 했는데 보여보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빨간색하고 주황색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래요? 1대 1이에요. 얘가 1이고 얘가 2배란 얘기죠. 그럼 이 2배인 조건을 어떻게 처음에 설정하는 게 좋을까?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다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 2배면
좋아요. 누굴 2K? 그렇지. 보민아, 요 B점의 좌표를 2K로 한번 해볼게. 그럼 A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정답. K가 아니라 마이너스 K인 겁니다. 괜찮아요? 얘를 마이너스 K로 두겠다는 얘기야. 너무 좋은 거야. 저 조건을 미정계수 하나를 사용해서 A, B의 좌표를 나타낸 거니까 너무 잘한 겁니다. 끝. 자, 됐고요. 그 다음에 fx가 0이 되는 두근의 합은 2대.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두근의 합이 뭔 뜻이야? 요거 이해 가요? 얘가, 이 y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야? 두 개. 마k랑 2k 두 개가 있잖아. 이 둘을 더한 게 얼마다? 1이다. 어? fx는 0이 되는 두근의 합이 1이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야. 그러면 상혁아. 합이 1인 거니까 얘네들 더하면 1이래요. 따라서 k 얼마인 거야? 1. 오씨. 쉽잖아. 그럼 벌써 k가 9에 진 거죠. 그러면 fx가 심지어 최고창의 개수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이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 거니까 임수분의 식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고 fx를 구할 수 있는 거네요. fx가 9에 진 거죠? 괜찮아요? 끝.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헐 이상해졌어. 이걸 알겠는데 얘들아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해. 이거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f4x-k는 0. 이 방정식이랑 같은 게 아니죠? 괜찮아? 이 방정식의 두근이 돼. 두근이. 그 두근이 뭐라고 해야 될까? 알파벳으로 할까? 위에 알파벳 없으니까 알파벳으로 되고. 헷갈리면 네모세모? 뭐로 할까? 이거의 두근은 뭐라 할까? 얘를 빨리 뭘로 해? 좋아요. 그럼 m과 n이라고 해볼게요. 두근이 m과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요 두 개를 더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m과 n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근데 k 얼마예요? 물어보면 자, 일단 이 k가 나 잘못 썼구나. 여기 k가 있구나. 여기 k 그럼 여기 k 쓰면 안 됐네. 아무튼 여기 2하고 마이너스 9 했어. 이건 9한 거고. 요거 k가 버려. 그것도 이상하죠? 좀 생뚱맞죠? 헷갈리죠? 자, 이거 뭐 때문에 헷갈리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첫 번째, fx의 식과 f4x-k라는 관계식의 차이와 이 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오케이? 야, 되게 쉬운 거야. 여기 x에 뭐 하면 돼? 4x-k 집어넣은 게 f4x-k야. 어? 맞죠? 아니요? 다만 얘만 집어넣어? 모든 x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낯선 거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f 4x-k 9에 보시면요. 최고차에서는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 x에 4x-k 플러스 1 곱하기 4x-k 마이너스 2 이게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니? 자, 근데 얘가 얼마가 돼야 된대? 0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상하지 말라니까 그만. 얘가 0 돼야 된다고요. 그럼 4x는 k-1. 상상하는 건 정상인데 참으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왜? 좋은 상상. 날씨 좋잖아. 네. 날씨 좋다고.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누가 같이 있는 상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도 정말 누구? 그 누구가 특정 인원이 특정 대상이 아니라고. 자, 이런 식이야. 한 명한테 하면 돼. 미안해. 내가 내 잘못이야. 상상하지 말라고. 자, 보세요. 그럼 얘가 0 되려면 4x는 k-1을 갖다 주고 x가 얘면 되겠죠? 또 얘가 0 되려면요. x가 얼마면 되는 거야? 4분의 k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바로 뭐야? 이 방정식이 0이 되는 근인 거죠? 얘가 m이고 얘가 n인 거야. 그래서 이 둘을 뭐 하라고요? 더해요. 4분의 k-1 더하기 k 플러스 2. 이게 얼마다? 마일이다.
그럼 K 나와 안 나와? 이게 정답인 거예요. 별게 없어요. 근데 요 표현법 자체가 너희들한테는 너무 어색하고 낯선 거야. 알아야 돼요. F 괄호 안에 뭔가 복잡한 게 있다? 그럼 X 대신 얘를 다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끝이야. 됐니? 자, 근데 이런 문제 풀어본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였어. 자, 다시 한번 볼게. 다른 문제 바꿔볼게. fx가 0이 되는, fx는 2차고요. 얘가 0이 되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은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였어. 오케이? 자, 근데 뭐냐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4래요. 여기까지 괜찮아? 괜찮죠? 자,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f 2x 마 3은 0이다라는 또 다른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나는 거야.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의 두 근을 네모와 세모라고 한다면 네모하고 세모를 더한 값은 얼마니? 이걸 구하는 문제를 예전에 배웠던 이게 더 기본 문제인 거야 사실은.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구할 수도 없어요. 알고 있는 건 합밖에 없어. 근데 이 답은 구할 수 있어. 되게 쉬워. 잘 봐. 이것이 0되는 근이 알파와 베타란 얘기는 여기 x에 알파를 대입하거나 베타를 대입했을 땐 0이 되는 건데 대신에 알파하고 베타가 아닌 값을 대입하면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괜찮아요?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한 것만 0인 거예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이 네모와 세모란 얘기는 여기 x에 네모와 세모를 대입하면 0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 2 네모 빼기 3은 0인 거고 f 얼마? 2 세모 빼기 3은 얼마인 거야? 0이란 얘기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이 알파이거나 베타이어야지만 얘가 0 된다고 했잖아. 요 f랑 요 f 같은 f죠. 그러니 이것이 0이란 얘기는 얘가 얼마란 얘기야? 이게 알파란 얘기고요. 얘가 얼마란 얘기야? 이게 베타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 둘 더하면 되는 거니까 2 네모 플러스 세모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4라고. 그럼 이거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기억나요? 이거 아직도 안 나?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공통수학 2 했을 때 했던 내용이야. 이게 더 쉬워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공통수학으로 합성함수 이런 내용 아예 안 배운 상태인 거니까 그냥 fx가 있으면 이것을 구해서 해석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 괜찮니? 요 풀법을 알아야 돼요. 이건 기본이야.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기서 저거 틀려면은 막 f-1이 0, f2가 0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이 f-은 0인 거고 f2는 0인 건데 여기다가 m을 집어넣으면 f 4n-k가 0이라는 거고 f 4n-k가 0이라는 얘기인 건데 그럼 얘가 누구란 얘기야? 얘가 마이너인 거고 얘가 얼마? 2란 얘기죠. 그러면 뭐 그런 거 m 더하기 n인 거 얘를 더해버리면 m 더하기 n이 숫자로 바뀌면서 k값만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거 내려놔. 불편하잖아. 됐죠? 다음. 됐고 601.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제곱의 계수. 자, 이거 어려워. 풀었니? 천연 질문이구나. 이거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건 방정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구할 수는 있을 건데, 어려워. 좀 어려워. 자, 일단 한번. 자, 얘들아, 문제 안 읽어본 사람 문제 먼저 읽어볼래요? 문제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알파, 베타가 그 그림상에서 알파, 베타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요 내용을 일단 알고는 가야 될 거 아니야.
드릴게요. 같이 가자. 우리 밥 먹자. 그럴래? 좀 나 좀 얘기하면 안 될까? 다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 합. 그래요. 일단 물어볼게요. 그래프에서 만나는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방법은요? 그 손이 카메라에 교점을 구하는 방법 연립이에요. 그럼 얘들 봐봐.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fx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가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럼 x축하고 fx를 연립해야 되는데 x축은 식으로 y는 0이잖아. 그래서 y는 0과 y는 fx를 연립하면 fx는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얘가 y축을 말하는 거야. 그럼 얘의 교점이 누구라고? 알파와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괜찮아? 됐냐?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게 괜찮아? 근데 이게 2차식이기 때문에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으니 그럼 fx는 x-알파와 x-베타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쓰지 않아도 되고 이거 fx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괜찮니? 그럼 두 번째 교점이 또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 fx와 누구? gx가 만나요. 어디서? 알파인 곳에서. 두 번째는 요 점. 이 점의 x값이 감마예요. 그러면 애들아 이걸 연립했을 때의 두 근이 얼마란 얘기야? 알파와 감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봐. 요 식을 이렇게 쓰면 연립한 건 맞지만 방정식 모양꼴은 아니라서 이걸 방정식 모양꼴로 좀 바꿔볼게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fx 요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gx는 0이라고 방정식 꼴 되는 거 맞죠? 그럼 요 식 자체가 하나의 2차식인데 이거의 근이 알파와 감마인 거고 f는 2차, g는 1차,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1. 그럼 여전히 이거를 전개하면 이것도 2차식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야? 1. 그런데 알파와 감마를 대입하면 0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너희들 할 줄 알아야 돼. fx-gx는 2차식인데 알파와 감마를 넣었을 때 0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녀석을 x-알파와 x-감마의 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2차식의 최고차인 개수가 1인지 아닌지 몰랐으면 여기 개수를 미정개수로 넣어줘야 돼. 근데 2차의 개수가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건 뭐냐면 gx 함수가 몇 차식에 나와 있어? gx 함수가 1차식 나와 있죠. 그리고 gx의 조건이 뭐가 나와 있어? g0은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리고 요 fx는 조금 전에 우리가 구해서 안 구했어. 구했잖아. 물론 알파, 베타, 감마가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만 fx를 얘라고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gx에 관한 식을 정리할 거야. 예를 들어 gx는 1로 넘기고 요거를 이쪽으로 넘겨오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인 x-알파, x-베타에서 이 위에 걸 뺀 값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게 gx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복잡해? 됐어? 정리만 하면 돼. 자, 어떻게 됐냐? 보여야 돼요? 똑같죠? 그럼 묶어, 안 묶어? 묶을 수 있겠죠? 그럼 남은 거 누구야? x-베타랑 x-감마인데 여기서 얘를 뭐 하라고? 빼면 되겠죠? 빼면은 x 빼기 x는 없어지고 누가 남아?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남는 것 같아요. 됐니? 헐! 이거 알아. 이거 얼마야? 그쵸? 감마 빼기 베타랑 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얘가 얼마야? 얘가 2인 거야. 그러면 다시 쓰면 gx는 2 곱하기 x-알파인 거고요. g0이 마이너스 1라고 했죠?
여기다 0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알파가 얼마야? 알파가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gx식을 정리하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 자, 알파가 1이면 1 넣으세요. 그럼 베타가 얼마 나와? 4 나오고요. 그리고 베타가 4면 감마는 6이 나오네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다 구했죠? 끝났잖아. 이거 다 더하면 11이에요. 11.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야? F11 구하라는 얘기야. F11 구하라고요. 근데 알파랑 베타랑 이미 구했으니까 답은 바로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좀 복잡해요. 쉽지 않은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얼마다 라는 그 문구를 요렇게 식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 둘에서 공통인 fx를 연립해서 대입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근데 이 생각을 좀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이게 6번 1번이었고 606번. 말이 많다. 말이 많은데. 이거는 그림을 하나 다시 그리고 갈게요. 이거 애들 괜찮겠어요? 지워도 돼요? 괜찮아. 하도 돼. 이렇게 있고.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할 걸 다시 여기다 써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맞는 거 고르라는 얘기인데, 기억은 a제곱 마이너스 4b는 0. 니은은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디귿은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가 0보다 크다. 자, 문제 봅니다. 이 연체동물 같은 이런 거. 자, 보세요. fxc는 x축이랑 접하는 이차함수고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 만나고 여기서 하나 만난대요. 여기는 2, 4분면에서 하나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1, 4분면에서 하나 만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fx는 최고창의 수가 1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미정계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만 fx가 x축이랑 접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씩 물어볼게. 이건 이따가 다음 단은 부등식 가서 다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이차함수가 x축이랑 접하면 이 fx 이 식의 특징이 뭐죠? 완전 제곱식이어야 해요. 괜찮아? 완전 제곱식 있고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한 완전 제곱식이어야 해요. 괜찮아?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완전 제곱식 되어버리면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다?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이용할 줄 알아야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하나의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어떤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거의 무슨 식이?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요건 기본으로 알아야 돼. 2차 함수가 x축과 접한다는 뜻은 완전 제곱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판별식 값이 0이 돼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기본인 거야. 그걸 알았다고 전제조건을 한다면 자, fx 판별식 써볼게요.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4b인데 얘가 얼마가 된다고? 0 되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 기억은 그냥 참인 거예요. 기억이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됐죠? 자, 근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니은인데 왜 니은이 어렵냐면 A하고 D하고 관계식이야. 근데 A는 여기 있고 T는 여기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fx의 1차항 계수랑 gx의 상수항이 어떻게 되는 얘기야? 저게 합쳐져서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저게 합쳐지려면 뭘 해야 될까? 일단 뭐가 필요할 것 같아? 합쳐질 수 있는 방법은 연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할 거냐면 fx랑 gx를 연립할 거야. 그리고 얘 또 넘겨볼게. 정리하시면 x제곱, 그러니까 얘가 얘인 거고 gx가 얘인 거서 한쪽으로 다 몰면 x제곱 플러스 a-cx 플러스 b-t는 0이라는 식이 되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 저 뭐하는 거라고 저기. 연립한 거라고 얘. f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g에다가 이거 집어넣은 다음에 요거 이항시켜서 정리한 거라고. 그냥 한꺼번에 하나 나타낸 거야. 맞죠?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이건 연립한 식인 거예요. 여기에서의 근이 누가고 누구야?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가 더 작은 값이 한번 해볼게. 어떤 특징이냐면 요 점의 x대표가 얼마란 얘기야? 알파인 거고 요 교점의 x대표가 얼마인 거야? 베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뭐냐면 교점이 두 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잠깐만요. B가 아니구나. 아니야. A하고 T. A하고 T. 괜찮겠다.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알파, 베타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개근 아니에요? 맞죠? 그럼 두 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일단은.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 D값, 다시 말하면, A-C의 제곱, 마이너스 4, B-T. 이 값이 0보다 어때야 되고? 0보다 커야 되겠죠. 같으면 안 되죠. 그럼 중분되는 거니까. 맞죠? 또 어떤 조건이 돼야 돼? 교점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인데 알파는 음수고 베타는 양수여야 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여야 되겠죠. 두 근의 부호가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근과계수 관계의 공식에서 알파와 베타의 곱은 어때야 돼요? 곱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 곱은 1분의 2죠. B-T가 되겠죠. B-T는 음수가 되는 얘기겠죠.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됐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얘를 뭐 해줘야 돼?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해볼게. 얼마 돼요?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마이너스 4b 플러스 4d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 조건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a제곱 마이너스 4d는 0이라고 배웠어. a제곱 마이너스 4d는 얼마라고 이게? 이게 그냥 0인 거라고요. 됐나?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은 요거 없어졌으니까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요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잠깐만요. 내가 뭘 빼먹었나? 에이씨, 이거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네. 잠깐만요. D. 쏘리. 이렇게 풀면은 여기서 A하고 D가 안 나와. 이거 C가 있어서 안 되겠다. C가 없어졌잖아. 안 없어졌어. 미안. 다른 방법 볼게요. 지금 A하고 D이긴 한데, 지금 뭐 이용할 수 있냐면, 요 직선의 Y절편이 얼마죠? 이게 D 아니야? 이게 D죠? 그러면 2차 함수의 Y절편은 누구야? 여기가 누구야? 그쵸? 얘는 B죠? 0 집어넣은 값이 여기 B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건 B하고 D가 누가 더 커? B가 더 아래에 있잖아요. D가 더 크잖아요. 요거 이용할 수 있잖아. 그죠? 김춘? 그런데 저식 보면은 D하고 A하고 관계인데 우리가 좀 전에 뭘 구했냐면 4B는 뭐랑 똑같다? A 제곱과 똑같다. 이게 참이었잖아. 그럼 양쪽을 4로 나누면 B는 얼마예요? 4분의 A 제곱. 그럼 여기서 누구 집어넣을 수 있어? 얘 집어넣어서 4분의 A 제곱이 D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 이항시키면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D는 0보다 작다가 돼야 돼요.
크다고 됐으니까 저건 참이야 거짓이야? 저건 거짓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 됐죠? 오케이? 다음이 누구냐? 디귿. C제곱 마이너스, 여기 있네. 그게 여기 있네. 이게 이거잖아. 조금 전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식 썼더니만 요것만 남았어요. C제곱 마이너스 2의 10수 4D. 어때요? 얘가 어때요? 0보다 크다인 거죠? 그래서 디귿은 참. 니은만 거짓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거면 되겠고. 자, 11번이요.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거 전에 많이 했던 내용이야. 자, 물어보자. A 값에 관계없이 이 조건은 뭐예요? 이게 무슨 조건이야? A에 관한 항등식 조건이야. 괜찮아? 이거 A에 관한 항등식 조건이에요. 자, 뒤에 이 이차함수가 그래프가 항상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이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X축에 접한다라고 말했어. 만약에 얘가 X축에 접한대요. A 값에 관계없이 X축에 항상 접한다고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X축에 접한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되죠? 조건식으로? 응? Y는요? D는 0이겠죠. 이게 0이 된다고. 알고 있어? 접하는 거니까. 애들 다시 D가 0이라는 건 같이 봐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중복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 X축하고 접한다가 아니라 누구랑 접한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랑 접한대요.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이 그래프가 어떤 직선이랑 항상 접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 직선을 아직 얼마인지 모르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이 직선을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연립해. 오케이? 얘가 어떤 근을 가져야 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문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접한다라는 조건은 중복된 근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2차식이니까 원래 근이 두 개가 나오잖아. 접하니까 근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중복된 근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2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한다 이 얘기가 나오던지 아니면 어떤 2차 함수가 이것처럼 어떤 직선 컴퓨터가 안 되죠. 어떤 직선하고 접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것도 접하는 거예요. 또 어떤 2차 함수가 또 다른 2차 함수랑 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전부 다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인 거죠. 이걸 연립하면 다 몇 차 방정식이야?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이야? 다 2차 방정식이라고요. 근데 근이 몇 개여야 돼? 한 개여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풀이법은 다 똑같아. 얼마? D는 얼마다? 이거 이용하는 거라고. 괜찮겠어요? 다시는 이제 이걸로 너희들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럼 뭐냐면 얘랑 얘를 연립해.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식이 될 건데 이거야. 얘가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판별식 뒷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이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A 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있어. 항등식이야, 항등식. 이해갔어? 그럼 항등식 문제도 있고 판별식 문제도 있어. 오케이? 두 개씩 다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질문. 어떤 걸 먼저 사용해야 될까? 누가 먼저 사용되어야 할까요? 항등식, 판별식. 내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 내용만, 요 말만 내가 몇 번 했죠? 그죠? 지겹겠죠? 이제 다시 물어보면 나한테 혼나? 민준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라고. 저 원장쌤이 가라신 줄 알았어요. 뻔뻔해 아주 그냥. 까먹었잖아. A 값에 관계없이라는 이 조건 자체가 수식어구잖아. 부사절이라 부사절. 수식어구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이거 얘랑 접한다는 말이 중요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메인 내용은 판별식이어야 해요.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쓰라니 여기서. 이거 먼저 합치면 판별식 쓸 수 있어 없어? 뭐 쓸 수 있겠죠? 걔가 얼마가 돼야 돼? 0이어야 해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판별 쓰면은 A도 있고 M도 있고 N도 있겠죠?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어떤 조건이어야 돼? A에 관한 항등식이어야 해요. 그래서 A로 묶어내면 있는 거랑 없는 거가 있을 거고 얘도 0이다, 얘도 0이다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판별식한 그 식을 A에 관한. 그쵸? 이게 써있잖아. D로 써있잖아. 이 D가 뭐겠어? 이거 판별식한 계산값. 계산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순서랑 누구를 먼저 이용하는 거랑 어떤 조건을 이용할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제 이거는 똑같은 유사 문제가 또 나올 거거든요. 계속. 그때마다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문제. 15번. 자, fx는 2차 함수인 거고 방정식에서의 두 실근의 곱을 구하래요. 밑줄이 달려있네. 두 실근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2차 함수니까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원래 2차 함수를 구하려면 조건식 몇 개 필요해요? 3개. 이유는 미정계수가 3개잖아. 2차, 1차, 3성 3개가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조건이 3개가 주어진지 봅시다. 1번 조건, f는 2다. 조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조건이죠? 두 번째, fx의 최대값을 사다. 이거 조건 될까 안 될까? 되죠. 얘들아, 2차 함수에 조금만, 그쵸?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잖아. 봄이나 여기서는 최대 최소 중에서 뭘 알 수 있어요? 최대와 최소 중에서. 최소만. 얘는 최대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x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최대와 최소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거는 제한 범위가 없잖아. 그럼 최대값이 다라는 게 뭐예요?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가장 높은 값은 누구야? 꼭지점이죠. 꼭지점의 y좌표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도 분명한 조건인 거죠. 세 번째, 이거의 식은 합이다. 아직 모르겠지만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다 조건도 분명한 조건식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조건이 몇 개야? 3개 맞죠? 그럼 무조건 우린 뭘 구할 수 있어? fx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이 조건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건데 잘 봐. 꼭지점의 y좌표값이 4라는 조건을 나에서 구했어요. 자, 가는 맨 마지막에 대입할 거고 다를 먼저 쓸 건데 다 조건이래요. fx 플러스 10은 0이다에 두 실근의 합은 6이다. 두 실근의 합은 1이다. 자, 이건데 이게 정말 이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난 이게 제일 쉽거든요. 잘 봐봐. fx의 값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어려울려나?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프 가자. 아직 안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그럼 이거 다르게 한번 해볼게. 요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fx는 마이너스 12라는 방정식으로 바꿀 거예요. 이항시킨 거야. 크게 달라진 거 없죠? 괜찮아요? fx 그래프는 이런 위로 볼록이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뜻이 뭐냐면 fx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걸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 높이가 4, y는 4잖아요. 마이너스 10은 더 아래쪽에 있겠죠. 그럼 물어볼게. 이 그래프 중에서 y 값이 마이너스 10인 게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건 x축이 아니고 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인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fx라고 하는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 둘을 뭐 한 거예요? 연립한 거야. 뭘 구하려고? 뭘 구하려고? 아니, 교점 구하려고. 교점 구하려고 연립한 거라. 일단 다시 한번.
이 식은 요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10을 연립한 식인 거예요. 이 식이 요 두 식을 연립한 거라는 게 느껴져요? 괜찮아? 안 느껴지네? 다시 이게 모양꼴을 꼭 봐야 되는데 만약 fx 함수가 2차 함수야. 뭐 3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게 있고 gx 함수는 1차 함수야. x 마이너스 5래요. 이게 있어. 이 둘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이 둘의 교점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야 된다고. 보면 어떻게? 3x 제곱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4라고 연립한 거야. 이게 연립한 거잖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fx랑 gx를 등식으로 놓으면 이게 연립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상수함수 두 개를 연립한 거거든. 그래서 이 식을 보고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을 연립해 놓은 거야. 왜?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x값이 두 개가 나올 건데 그 두 개가 바로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말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자꾸만 방정식인데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10, 이 상수함수고요. 이게 fx 함수예요. 여기 봐줘. 자, 여기 교점 두 개가 있어. 이 교점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로 하자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fx 마십의 교점이 알파와 베타일 때라는 얘기인 건데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두 식은의 합이 얼마다? 6이다. 그 말은 알파랑 베타를 뭐하면? 더하면 6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다른 문제에서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그게 6이다. 그럼 뭐야? 이 길이가 6이라는 뜻이었어. 베타 빼기 알파가 6이라는 건 이 길이가 6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는 둘을 더한 게 6이래요. 괜찮아요? 여기 봐. 이걸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의 이 눈금이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이에요. 맞아? 2차 함수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얘들아 봐봐. 만약에 숫자를 해볼게.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럼 대칭축의 x값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거 몰랐어. 근데 반대로 여기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의 교점이 만약에 5였어. 그럼 마일과 5의 가운데 값이 얼마죠? 2죠. 이 둘의 가운데 값이 대칭축이라고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여기 가운데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알파 베타를 뭐하고? 더하고 나누기 2하면 이게 바로 대칭축 값이 되는 거라고. 이해 가니? 괜찮아요? 어느 교점이든 교점 두 개를 더하고 나누기 2하면 그게 바로 대칭축 값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합이 얼마래? 6이래. 그럼 가운데 값은 얼마인 거야? 3. 다시 말해서 대칭축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3. 따라서 아까 구했잖아. 대칭축의 y좌표 값은 4라고 구했잖아. 나에서. 근데 다 조건에서 뭘 알게 된 거야? 대칭축 값이 얼마다? 3이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값이 3,4라는 얘기죠. 그럼 누구만 구하면 돼 이제? 누구만 구하면 돼? 최고창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겠죠? 얘는 어떻게? 첫 번째 조건 1 넣었을 때 2 나오는데 얘가 1 넣었을 때 얘가 2래요. 이거 이용하시면 A값이 나오겠죠. 되겠니? 쉽지는 않습니다. 자,